5년 동안 어떤 사람은 자산이 남았고 어떤 사람은 시작 전보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갈렸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 찰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채권을 권했습니다.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당주를 골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현금이 다시 주식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그는 주가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지만 봤습니다. 금액이 줄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늘어나면 그걸로 또 샀습니다. 판단이 줄어들수록 그의 시간은 조용해졌습니다. 제럴딘 와이스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투자 뉴스레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가 본 건 배당 수익률이었습니다. 그 수치가 역사적 평균보다 높으면 샀습니다. 낮으면 그냥 두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을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복리가 작동했습니다. 잭 보글은 인덱스 펀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매년 1%가 빠져나가면 30년 뒤 자산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매를 줄였습니다. 시장 전체를 사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불안했습니다. 다만 불안할 때마다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은 오른다. 수수료는 줄인다. 매매는 하지 않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택지를 줄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지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종목을 늘리고 전략을 추가하고 정보를 더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대로 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지워나갔습니다. 단기 매매를 지웠습니다. 시장 예측을 지웠습니다. 뉴스 반응을 지웠습니다. 남은 건 몇 가지였습니다. 배당주를 산다. 인덱스를 산다. 수수료를 줄인다. 그게 다였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들자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은 확인하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을 멈추는 데 쓰였습니다. 주가를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 확인이 반복되면서 불안이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윌슨은 배당금만 받습니다. 와이스는 수익률만 받습니다. 보글은 수수료만 받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판단이 많아집니다. 판단이 많으면 행동이 많아집니다. 행동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이들은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정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줄었습니다. 판단이 줄자 행동도 줄었습니다. 행동이 줄자 실수도 줄었습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몇 번 요동쳤습니다. 뉴스는 매일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수익률이 평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이 매수로 이어졌습니다. 또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5년 동안 수십 번 사고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쌓였습니다.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불안은 매도를 만들었습니다. 안도는 매수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전략이 됐습니다. 5년 뒤 결과가 갈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의 자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움직였던 사람의 자산은 제자리였습니다. 때로는 뒤로 밀렸습니다. 차이는 행동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의 유지였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 판단하면 매번 틀릴 수 있습니다. 윌슨이 배당주를 선택했을 때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가 기준이 됐습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만 샀습니다. 배당을 주지 않으면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980년에도 배당주를 샀습니다. 1990년에도 배당주를 샀습니다. 2000년에도 배당주를 샀습니다. 그 사이 기술주가 떴습니다. 성장주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당주를 샀습니다. 배당주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어떤 해는 성장주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익을 자랑했습니다. 윌슨의 배당주는 조용했습니다. 주가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 배당금으로 또 샀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배당만 끊기지 않으면 됐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가 왔습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공포에 팔았습니다. 윌슨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확인했습니다. 배당금은 들어왔습니다. 금액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샀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니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기준에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샀습니다. 이 결정이 옳았는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시장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뉴스는 더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당만 봤습니다. 배당이 유지되니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그가 산 주식도 올랐습니다. 배당금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배당금으로 또 샀습니다. 와이스는 배당 수익률을 역사와 비교했습니다. 과거 50년 데이터를 봤습니다. 평균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으면 쌌다고 판단했습니다. 낮으면 비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살 때 그는 기다렸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기술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와이스의 기준으로는 살 게 없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역사적 평균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시장이 오르는데 왜 사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와이스는 기준을 말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준에서 사면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와이스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2000년 버블이 터졌습니다. 기술주가 폭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와이스는 손실이 없었습니다.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떨어지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내리니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사적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제서야 샀습니다. 남들이 팔 때 샀습니다. 공포 속에서 샀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보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고 샀습니다. 보글은 수수료와 싸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펀드는 수수료가 높았습니다. 매년 2%씩 가져갔습니다. 보글은 계산했습니다. 30년 동안 2%씩 빠져나가면 얼마나 손해인지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종 자산의 거의 절반이 수수료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펀드였습니다.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매매를 안 하니 비용이 줄었습니다. 수수료를 0.2%로 낮췄습니다. 기존 펀드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 평균만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보글은 그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게 왜 좋은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균보다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보글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이기는 펀드는 거의 없었습니다. 90% 이상의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수수료가 수익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 10%에 속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글은 말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펀드가 좋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과거에 좋았던 펀드가 미래에도 좋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그래서 차라리 전체를 사는 게 낫다고. 인덱스 펀드는 천천히 자랐습니다. 처음 몇 년은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가 낮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명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를 이겼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거대한 산업이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졌습니다. 윌슨은 배당이었습니다. 와이스는 배당 수익률이었습니다. 보글은 수수료였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같았습니다. 기준을 지켰습니다. 기준이 흔들릴 때도 지켰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을 때도 지켰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지켰습니다. 윌슨은 1990년대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장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배당주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배당주를 계속 샀습니다.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당금을 확인했습니다.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성장주가 폭락했습니다. 배당주는 버텼습니다. 오히려 배당금이 계속 늘었습니다. 윌슨의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에게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도 배당주를 샀고 2000년대에도 배당주를 샀습니다. 기준이 같았습니다. 와이스도 비슷했습니다. 1980년대에 금리가 높았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습니다. 와이스는 배당 수익률을 봤습니다. 주식 배당 수익률이 역사적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채권이 아니라 주식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주식을 사냐고 물었습니다. 와이스는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준에서 사면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더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와이스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 올랐습니다. 와이스가 산 주식들도 올랐습니다. 배당금도 늘었습니다. 그 배당금으로 또 샀습니다. 기준은 그대로였습니다. 보글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인덱스 펀드도 반토막 났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팔았습니다.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보글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보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도 인덱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믿었습니다. 시간을 믿었습니다. 2009년 시장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2011년 계속 올랐습니다. 2013년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던 사람들은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팔았던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보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기준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위기는 기준을 시험합니다. 모두가 기준을 버릴 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켰습니다. 윌슨은 1987년 위기 때 배당주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더 샀습니다. 와이스는 2000년 버블 때 사지 않았습니다.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보글은 2008년 위기 때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을 때 흔들립니다. 기준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바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을까?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윌슨에게 기준은 배당이었습니다. 배당이 끊기지 않는 한 문제 없었습니다. 주가는 상관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익률도 상관없었습니다. 배당만 확인했습니다. 와이스에게 기준은 역사였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역사와 비교했습니다. 역사적 평균보다 높으면 샀습니다. 낮으면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역사를 믿었습니다. 보글에게 기준은 수수료였습니다. 수수료가 낮으면 됐습니다. 수익률이 평범해도 괜찮았습니다. 수수료가 낮으면 장기적으로 이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5년이면 여러 번의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유혹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준 밖의 것은 아예 선택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윌슨에게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은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주가 아무리 올라도 관심받기였습니다. 배당을 안 주니까요. 와이스에게 배당 수익률이 낮은 주식은 비싼 주식이었습니다. 비싼 건 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적 평균보다 낮으면 기다렸습니다. 평균을 넘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보글에게 수수료가 높은 펀드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 보여도 수수료가 높으면 안 됐습니다. 수수료는 확실한 손실이었습니다. 수익률은 불확실했습니다. 확실한 손실을 피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확인됐습니다. 기준대로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어겼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윌슨이 한 번은 배당을 주지 않는 성장주를 샀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추천해서 샀습니다. 하지만 불편했습니다. 배당이 없으니 확인할 게 없었습니다. 주가만 봐야 했습니다. 주가를 보니 불안했습니다. 오르면 팔고 싶었습니다. 내리면 더 불안했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 팔았습니다. 작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 뒤로 배당주만 샀습니다. 와이스도 한 번은 기준을 어겼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았지만 샀습니다. 모두가 사니까 따라 샀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니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판단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절했습니다. 그 뒤로는 기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보글도 젊었을 때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수수료가 높았지만 수익률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니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수수료만 계속 나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수료는 확실하지만 수익률은 불확실하다는 걸. 그 뒤로 수수료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기준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지켰을 때 편했습니다. 기준을 어겼을 때 불편했습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기준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기준대로 움직였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배당을 확인하고 수익률을 계산하고 수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자동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윌슨은 배당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재투자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 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재투자가 당연했습니다. 20년 동안 이게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복리가 작동했습니다. 와이스는 매달 배당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표는 보지 않았습니다. 수익률만 봤습니다. 높으면 샀고 낮으면 기다렸습니다. 판단이 필요 없었습니다. 기준이 알려줬습니다. 50년 동안 이게 반복됐습니다. 보글은 인덱스 펀드에 넣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대로 뒀습니다. 평생 이게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수수료를 최소화했고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습관이 되면 피로가 줄어듭니다. 매번 판단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판단은 에너지를 씁니다. 무엇을 살지, 언제 팔지, 얼마나 살지 결정하는 건 피곤합니다. 하지만 습관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이들은 투자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윌슨은 배당금 확인하는데 한 달에 한 번, 10분이면 됐습니다. 와이스는 배당 수익률 계산하는데 한 달에 한 번, 30분이면 됐습니다. 보글은 인덱스 펀드에 넣고 1년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다른 데 썼습니다. 일에 썼습니다. 가족과 보냈습니다. 취미를 즐겼습니다. 투자가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매일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고민했습니다.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고민이 반복됐습니다. 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간을 많이 썼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쓴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너무 자주 보니까 감정이 개입됐습니다. 오르면 욕심이 났습니다. 내리면 불안했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욕심에 샀고 불안에 팔았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시간을 적게 쓴 사람의 자산이 더 많습니다. 시간을 많이 쓴 사람의 자산이 더 적습니다.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투자에서는 덜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윌슨, 와이스,
복을 모두 덜했습니다. 적게 확인했습니다. 적게 매매했습니다. 적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도 남았고 돈도 남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단순함입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윌슨의 기준은 배당 하나였습니다. 와이스의 기준은 배당 수익률 하나였습니다. 보글의 기준은 수수료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기준이 하나면 판단이 쉽습니다.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여러 개면 복잡해집니다. 이 기준으로는 맞는데 저 기준으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여러 개 만듭니다. 밸류에이션도 보고 모멘텀도 보고 기술적 지표도 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합이 어렵습니다. 각 지표가 다른 신호를 주면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감으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가 명확하면 됐습니다. 다른 건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명확하니 결정이 쉬웠습니다. 쉬우니 지속됐습니다. 단순함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쉽습니다. 윌슨은 배당주만 산다고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와이스는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 산다고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보글은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를 산다고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쉬우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면 따라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복잡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단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기준을 5년 동안 지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새로운 게 나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나옵니다. 기준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을까? 기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경험에서 왔습니다. 기준대로 했을 때 괜찮았던 경험. 기준을 어겼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경험. 이 경험들이 쌓여서 믿음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봤습니다. 기준대로 해봤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봤습니다. 또 괜찮았습니다. 이게 반복됐습니다. 반복되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 기준이 통한다는 신뢰. 이 기준을 지키면 된다는 신뢰. 신뢰가 쌓이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자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5년이면 신뢰를 쌓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5년 동안 같은 기준을 지키면 여러 번의 사이클을 경험합니다. 오르는 시장도 보고 내리는 시장도 봅니다. 기준이 잘 작동할 때도 있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준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을 보면 다릅니다. 평균으로 돌아옵니다. 기준대로 했을 때가 더 낫습니다. 윌슨의 배당주는 1990년대의 성장주보다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는 더 높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안정적이었습니다. 와이스의 방식은 버블 때 수익을 못 냈습니다. 하지만 폭락을 피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손실이 적었습니다. 보글의 인덱스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대부분을 이겼습니다. 전체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이 그 시간입니다. 5년이면 단기적 변동이 평균화됩니다. 운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진짜 실력은 기준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5년 뒤에 명확해집니다. 지킨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못 지킨 사람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준 자체가 없어져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표류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맞을 것 같고 다음에는 저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도 초보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축적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경험이 쌓입니다. 1년 차보다 2년 차가 낫습니다. 2년 차보다 3년 차가 낫습니다. 계속 나아집니다. 5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됩니다. 자기 기준의 전문가가 됩니다. 윌슨은 배당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떤 배당주가 배당을 잘 유지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떤 업종이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지 알았습니다. 이 지식은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배당주만 보면서 쌓인 지식이었습니다. 와이스는 배당 수익률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수준이 저점인지 알았습니다. 어느 수준이 고점인지 알았습니다. 이 감각은 데이터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수익률만 보면서 생긴 감각이었습니다. 보글은 수수료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수수료가 장기 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0.5% 차이가 30년 뒤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이 이해는 계산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수수료와 싸우면서 얻은 이해였습니다. 전문성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같은 일을 오래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오래 투자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 기준의 전문가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기 전에 바꿉니다. 1년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바꿉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또 1년 해보고 바꿉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나면 5가지 방법을 각각 1년씩 해본 게 됩니다. 하나도 전문가가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하나를 5년 동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면 수익이 나옵니다. 전문성이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